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550 정권을 두고 물가 하나는 제대로 잡은 정권이라고 하죠. 실제로 물가는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작용입니다. 정부가 시중에 돈 공급을 안 하니까 기업들이 돈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사채시장 가야죠. 기업 입장에서는 무리를 해서 높은 이자라도 주고 위기를 넘기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장려인에게는 그게 바로 틈새 시장이었던 거죠. 임재수 은행장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국민들께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앞에 떳떳지 못한 몸으로 말씀드려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금융인 생활 30년을 하직하면서 양심에 따라 부끄럽지 않은 진실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장 사건으로 전국이 발칵 뒤집어진 직후 국회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임재수 당시 조응은행장이 불려왔다. 처음 거래할 때 대화산업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철희 씨는 150억 원을 일신제강에 출자하고 현재 회장직에 있으며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적정 자금을 출자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영을 자신이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반도지점장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신과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에는 이철이 장영자의 대화산업이 예금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 그 규모가 어땠습니까? 예금은 활성화 이후 300억에서 4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의심 같은 걸 해보지 않았습니까?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예금의 매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대예금주를 정중히 모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철희 씨의 경력도 감안했습니까? 예, 경력도 과거에 정부 고위직에 있었던 만큼 이 씨의 인격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얼마까지 줬습니까? 처음에는 20억씩 요청했고 결국 250억 원의 여신이 제공됐습니다. 역시 예금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가능했다는 얘기네요. 은행은 예금으로 돌아가는 곳이니까요. 임재수 은행장 발언은 예금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은행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로 요약된다. 장영자는 은행의 그런 생리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덕분에 안정화 정책으로 한층 높아진 은행 문턱도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은행에 예치된 돈이 모두 장영자의 돈이 아니었다. 어떻게 그런 거액의 예금을 예치하고 기업 대출을 알선했던 것 1,8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은행에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런 명동 사채업자들을 통해서였다. 당시 장영자 정도의 큰손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또 장영자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의 극심한 돈 가뭄 탓에 많은 기업인들이 사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환경 탓도 있었던 셈이다. 한편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직전까지도 이철이는 또 다른 야심을 펼치고 있었다. 1982년 3월 그는 나움배 재무장관을 찾는다. 장관님, 중동과의 합작은행 설립은 제가 중앙정보부에 있던 시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꽤 오랫동안 생각해 보셨군요. 여생의 일을 거기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하, 그러셨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오일 달러가 넘쳐나는 나라죠.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한미은행은 설립 추진 작업이 상당히 진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어려움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중동 합작은행은 한미은행 경우와는 다릅니다.
특히 요즘에는 사우디 내부 사정도 있고 해서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여간 추진은 할 거 아닙니까? 추진을 계속 해보겠지만 대화 산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외 건설업체나 원유 도입 관련 업체 가운데에서 선정할 방침인데 중동과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을 참여하게 하는 건 명분상 어렵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합작은행에 참여하겠다는 국내 업체들이 많고 그럼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아주 건실한 국내 업체 하나를 인수해서 참여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철이가 나홍배 재무장관에게 말한 국내 건설업체는 공영토건의 명의를 빌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재무부 인가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만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합작은행 설립권은 우리 재무부에서 인가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제 선에서 오케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철이는 이날 나홍배 장관과의 만남에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 이철이가 아니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1982년 5월 29일 동아일보. 이철이와 장영자 씨 부부는 한 중동 합작은행의 설립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삼성, 현대, 럭키 등 대재벌 회사들에도 접촉을 시도했음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현대 정주영 회장 등을 만나 은행 설립 자금의 1.2%씩을 출자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 회장 등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 즈음에 이철이 장영자 씨는 외화 반출을 통해서 해외 도피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게 어쩌면 이철이 장영자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터진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벌였다는 행태를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82년도 4월로 접어들면서 대화산업의 정체는 더 의심을 받게 됩니다. 롯데 빌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그게 이상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화산업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이학봉 수석에게 다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한 건 4월로 접어들면서부터였다. 그렇다고 특별히 의미 있는 정보도 아니었지만 빈도가 높아진 것 하나는 변화였다. 아니, 무슨 정보가 그래? 그럼 정보 가치가 없잖아. 다만 사채 시장에 가면 장영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시키는 사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상할 건 없잖아. 유심히 봐야 할 것이 기업인들이 많이 들락거린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는 특히 눈에 띌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규광 장군의 영향력에 대한 말들도 자꾸 나오고 있고요. 혹시 안기부는 뭔가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안기부. 그래, 그렇지. 안기부장입니다. 아, 예, 선배님. 이학봉입니다. 이수서. 안 그래도 내가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네. 예. 제가 일전에 선배님께 장영자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별게 없어. 대화 산업에 대해서도 나온 게 없습니까? 롯데호텔에 새 들어있는데 조그맣게 무역이나 하고 있는 모양이야. 저희 쪽 정보로는 무역이나 하는 데가 아니라던데요. 무역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다만 거기 회장이 이철이 씨잖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마땅한 직업을 못 찾아서 어려웠대요. 근데 먹고 살려니 할 수 있나?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사무실을 냈던가 봐.
사채 시장 주변에서는 그 부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나 봅니다. 이규강 장군 얘기도 나오고요. 당연히 그렇겠지. 중앙정보부 차장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청와대 얘기도 조금씩 흘리고 다닌 모양이야. 문제 없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아. 일단 넘어가 보자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대화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 거라도 몇 개 나오면 나도 적극적으로 파헤쳐보겠는데 조용하잖아. 박 사장, 우리 소나기 피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무슨 소나기? 장마당 때문에 건설업체 몇 개 넘어갈 것 같다는 소문 못 들었어? 왜 못 들어? 그래서 나 요즘 잠이 안 와요, 잠이. 만약에 실제로 건설업체들이 넘어가고 장마담이 구속이라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검사가 한 번쯤은 부르겠지. 어떻게 된 거냐고. 하지만 우리야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린 그저 은행에 돈 예치해주고 커미션 받아먹은 것뿐인데. 그렇지? 우린 안 다치는 거지? 그렇다니까. 안심해. 그나저나 장마담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꿍꿍이라니? 요즘 사채 시장이나 은행에서 돌고 있는 소문을 듣고 싶을 텐데 움직이질 않네. 나 같으면 미랑이라도 해서 외국으로 튀겠구만. 에이, 그 여자야 뭐가 무섭겠어. 대통령 처삼촌 배경도 있는데. 오늘도 어음이 돌아왔다고? 여보, 아무래도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이 마당에 극단의 조치라는 게 돈을 구하는 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해? 코롱 이동찬 회장을 만나봐야겠어요. 만나서. 사실 그동안 미루고 있었는데 코롱 건설을 우리가 인수해서 어음을 발행해야죠. 결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럼 이대로 죽어요? 장여인의 마지막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실록